자, 이제 8회입니다. 8회. 자, 8회 1번. 부동산 학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은 5번이 틀렸죠. 부동산 학의 일반 원칙으로서 안전성 원칙이 아니고 능률 원칙은 소유 활동은 채유효 소유이고 그리고 거래 활동은 거래 질서 확립이다. 그걸 통합해서 능률성 원칙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 2번 토지의 자연적 특성 중에서 영속성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그런 것은 그럼 틀린 것. 자, 기억. 토지 집약적 이용은 부정성이죠. 건물이 위로 올라갑니다. 땅은 좁으니까 건물이 위로 올라갑니다. 부정성이고 그 다음에 D것의 부동산 활동은 임장, 현장에 관련한다. 부동산은 부동자세로 가만히 있으니까 부동산 가만히 있으니까 사람이 가야 되죠. 부동성입니다. 그 다음 리얼. 일물가 법칙 이거는 뭐죠? 개별성은 개별가격인데 부동산 개별성 때문에 일물가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 그래서 니은, 미음, 니은, 미음 2번이 정답. 자, 3번. 부동산 활동에 따른 토지 분류 중 지적 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물의 침식 수면 아래 잠긴 토지 포락지라 한다. 부동산 수요 증가 영향을 주는 요인 모두 고른 것은 자 수요 증가는 우측이동이겠죠. 수요 곡선 우측이동 모두 고른 것은 니은은 아닙니다. 거래 세금 인상하면 좌측이동하죠. 틀렸고 그 다음에 미음에 인구 감소하면 좌측이동합니다. 이 두 개가 틀렸다. 맞는 것은 기억, 디귿, 리얼 4번 정답. 5번 부동산 수요 및 공급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 자, 3번이 틀렸습니다. 주택 가격이 상승하면 주거용지 공급 감소한다. 주택 가격이 상승하면 파생 수요인 주택 용지 공급도 증가해야 집을 많이 지어서 팔죠. 그래서 공급이 증가한다. 파생시장입니다. 자, 6번. 내일리의 소밀력 법칙에 적용할 경우 다음 같은 상황에서 가로에 들어갈 숫자 옳은 것은 인구 10,000명 A도시, 5,000명 B도시. 자, A에 10,000명, B도시는 5,000명. 크기이고 그 다음 이제 거리 제곱. C는 9,000명, C에는 9,000명 살고 있습니다. 소비도시. C에서 A까지 B까지 각 거리가 1km 제곱, 2km 제곱, 1km 제곱, 2km 제곱. 이래 놓고 나면 답 나왔다 생각해야 되는데 답 나왔다. 자, 그러면 요건 1의 제곱은 1이니까 만. 요거는 2는 4. 4면 4, 1은 4, 4, 2, 8, 4, 5, 20. 1250이죠. 그래서 만대 1250이니까 만 1250 분의 만 이렇게 하면 A 상점의 흡인력, 구민력이다. 그러면 전체 C도시 인구가 9,000명 중에서 9,000명 곱하기 이거 A 동네로 갈 비율 이걸 곱하면 바로 8,000명 이렇게 나오죠. 그럼 계산기 한번 두드려 줘야 되겠습니다. 9 곱하기 1 나누기 1, 1, 2, 5 이렇게 했지. 그래야 9,000명 중에서 8,000명 A로 나머지 1,000명 B로. 약간 문장이 길어서 약간 상그런 것에서 나오는 기본 스타일하고 똑같아요. A, B 도시. 그래서 빠르면 약 한 30초 만에도 충분히 가능. 자, 7번. A적 오피셜 시장 공급. 그 다음에 수요 함수 변했습니다. 균형과 어떻게 변했느냐? 자, 공급이 우상향 있고 원래 만나는 것은 여기서 만났습니다. 그런데 수요가 증가하여 새로운 만남 이 지역은
기존 만남보다 얼마나 상승 변동이 일어났는가 이게 문제죠. 자, 이거는 갖다 놓으면 되니까 여기서 맞는 거 둘 다 같다. 만든 점 같다. 여기서 둘이 미팅 이것도 갖다 놓으면 답이 나오는 게니까 3p 이꼴 1200 빼기 p 이거 풀면 넘어가면 4p가 1000m이니까 1p는 300이지 300. 원래 300였다 가격이. 그때 300 집어넣으면 339 900 수량이겠죠. 그 다음에 새로 만든 장소는 이 장소는 3P는 1600 빼기 P니까 4P가 1400 4416 400 400이다. 뭐 다른 거 구할 필요 없이 100은 상승했습니다. 4번이 정답이겠죠. 이것도 갖다 놓으면 되니까 P만 구했으니까 더 빨리 5초 3초 뭐 13초 안에 충분히 풀 수 있다. 숙달되면 다른 문장 자체는 읽을 필요가 없습니다. 당연한 내용이니까. 8번 주택 구입에 대한 거래세 인상에 따른 경제적 후생 변화로 틀린 것은 5번 거래세 인상에 의한 세수입 증가분은 정부의 기속됨으로 경제적 순손실 발생하지 않는다. 자, 세금이란 것은 정부가 시장 개입해서 세금을 강제 징수 뺏어가는데 당연 세금 뺏어가면 국민이 직접 그 세금을 투자하고 소비할 때 효용, 정분하고 정부가 세금 뺏어가서 공공재 생산해서 얻는 효용하고 비교해서 후생이 증가할 수도 있고 감소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감소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해야 정답이죠. 반드시 감소한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금 잘 쓰면 정책에 성공하면 내가 투자 소비하는 것보다 훌륭하게 잘 쓸 수도 있고 공돈에 대해서 잘못 쓰면 내가 쓰는 것보다는 훨씬 공돈이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번 우리나라의 리처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9번 실직 한 번씩 빼먹네. 자, 9번 부동산 금융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2번 시장 이율이 대출 약정 이율보다 높아지면 차입자는 기존 대출금을 조기 상환하는 것이 유리 아니지 낮아져야 조기 상환하죠. 기존 대출은 6% 빌리는데 시장금리가 4% 3% 낮아지면 새로 저리 기체를 일으켜서 기존 고리 상환, 조기 상환, 만기 전 상환 유인이 있다 이렇게 하죠. 그래서 2번이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10번 리츠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틀린 것 1번 자기 관리 리츠는 설립 자본이 아까 533이라 했죠. 5억, 3억, 3억인데 자기 관리는 5억이고 위탁 관리는 3억이고 구조는 3억이고 533. 그 다음 두 번째 위탁 관리 리츠는 설립 자본금은 3억 이상 이거는 맞네. 영업 인가 후 6개월 이내 10억이 아니고 50억입니다. 50억. 아까 70억, 50억 이 숫자도 시험 잘 나온다 했습니다. 이렇게. 533, 7, 5땡. 그 다음 3번 자기 리처, 구성 리처 회사는 모두 실체 아니다. 자기 리처가 실체고 구조증과 위탁은 명목 회사입니다. 페이퍼 컴퍼니 틀렸다. 그 다음 4번 위탁 관리 리처는 본점 외에 지점을 설치할 수 있으며 X 없으며 직원을 고용하거나 상근 둘 수 없다. 틀렸습니다. 명목 회사이므로. 그 다음에 5번 리처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없다. 아닙니다. 우리 이 자기 자본의 2배까지 부채를 차입할 수 있고 주통 특별 계류로는 10배까지도 차입할 수 있습니다. 부채가 많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이건 정답이 없죠? 정답 없음. 전부 다 틀렸습니다. (11번)
주담대 희망 A 소유 주택 시장가치 3억, 연소득 5천, 다른 부채가 없다면 A가 받을 수 있는 최대 대출 가능금이 얼마냐? 자, 디테일을 먼저 쓰면 된다 했으면 디테일. 40%. 5천, 연봉 5천에 40%면 5,420, 2천만 원까지 부채 서비스액을 연간 원리금 상환액으로 땡겨 쓸 수 있다. 이런 뜻이죠. 저당상수가 0.1이므로 차입금액 곱하기 저당상수하면 상수인 2천만 원이 됩니다. 그럼 2억이지, 2억. 2억의 10%, 2천. 원리금 변동 상환할 수가 있다. 그런데 LTV 확인해야죠. 이걸 먼저 했고, 그 다음에 LTV 확인. 3억에 60%니까 368. LTV 기준 때는 1억 8천이라. 3억 곱하기 60%니까 1억 8천. 이게 적네요. 그 1억 8천이 답이다. 3번 답. 옛날 저 스타일도 읽을 필요 없이 바로 그냥 5, 4, 20, 2천, 2억이네. 그 다음에 3, 6, 18. 요 놈이 답이다 해서 10초 만에 답이 가능합니다. 자, 12번 주택 구입을 위해서 은행으로부터 2억 대출 받았습니다. 대출 조건 다음 같을 때 2회차 상환할 원리금입니다. 2회차. 자, 1회차, 2회차 물었습니다. 총 2억인데 상환 방식이 원금 균등 상환 방식입니다. 원금 균등. 원금 그거 딱 동그라미 해두시고 원금 20년이다. 나누기 20년 하면 1년에 얼마씩? 1,000만 원씩이죠. 1,000만 원씩. 1,000만 이게 원금 균등입니다. 근데 원금만 주면 된다. 원금하고 뭘 줘야 된다? 그렇죠. 이자. 돈 빌렸으면 이자 계산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이랬죠. 이자 계산. 자, 1차 연도는 2억을 1년간 땡겨 썼으니까 이자가 몇 프로? 10%. 5%네, 5%. 이자가 5%이므로 250, 1,000만 원이다. 그럼 첫 연도는 원금 1,000, 이자 1,000, 2천만 원 원리금 갚아야 하고, 근데 둘째 해를 물었기 때문에 한 번 더 계산. 원금은 1,000만 원 갚고, 그 다음에 이자는 원금 1,000만 원 갚았기 때문에 2억에 1,000만 갚으면 이제 1억 9천 남았지. 1억 9천. 1억 9천을 5% 땡겨 썼으니까 1억 9천 5%, 1억 9천에 5%는 얼마이게? 5, 9, 45, 5, 1은 5. 950만 원입니까? 그렇죠. 950만 원. 그래서 1,000만 원과 950만 원 합치면 1,950만 원 정답. 4번 답. 빠르게 하면 뭐 30초 안에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 13번. 부동산 경기 변동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3번. 일반 경기 변동에 비해서 정점과 저점 간의 진폭이 작다, 크다. 높은 산, 깊은 계곡. 그지? 왜냐? 공급의 장기성으로 높은 산, 깊은 계곡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랬지. 그 다음 14번. X지역에 오피스텔 임대료가 10% 상승하고 오피스텔 임차 수요가 15% 감소. 이 지역의 소형 아파트 다른 지와 소형 아파트 임차 수요가 5% 증가했어요. 그럼 교자 탄력성은 가격 10%고 다른 지와 5% 증가한 것. 이게 교자 탄력도겠지. 다른 지하가 교차입니까? 그 소형 아파트 임차의 교차 탄력성 얼마냐? 그 뭐 10%분의 5%니까 0.5지. 2분의 1이죠. 그리고 당연 오피스텔이 비싸니까 오피스텔 안 사고 다른 지와 소형 아파트 많이 샀습니다. 대체죠. 대체. 당연히 다른 말 없으면 대체제가 답이다.
부동산 시장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3번. 할당 효율적 시장은 효율적이다 하는 것은 정상 이윤이므로 부동산 거래 은밀성으로 인해 부동산 가격의 과소, 과대평가, 왜곡 가능성이 높다, 낮다 이래야지. 틀렸습니다. 그런 게 없죠. 효율적이면 정상 가격이니까 그런 게 없다 해야죠. 자, 16번. 도시 공간 구조 이론 및 지도론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5번. 마샬은 일시적으로 토지 성격을 가지는 기계, 기구 등의 생산 요소에 대한 대가를 준지대를 했지. 마샬의 준지대 아시죠? 마샬의 준지대. 제가 건물하고 토지하고 비교할 때 토지가 지대가 생기는데 사람이 건축한 그 따른 지대, 건물, 준지대다 이렇게 했습니다. 17번. 부동산 정책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틀렸다. 부동산에 대한 부담금 제도나 보조금 제도는 정부의 부동산 시장에 대한 직접 개입이 아니고 간접 개입이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8번 공법 문제인데 공법. 토지용 규제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5번. 용도지역 중 자연환경 보존지역은 도시지역 중에서가 아니죠. 도, 간, 농, 자 중첩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틀렸다. (19번) 정부 주택 임대 정책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4번. 임대료 규제는 임대부동산을 질적으로 향상이 아니죠. 기존 세입자 주거 이동 촉진이 아니고 임대료 규제는 기본적으로 반시장 정책이죠. 반시장 정책이므로 반마켓. 시장에 결론적으로 다 어렵게 만듭니다. 정부도 어렵게 만듭니다. 이래야지. 좋은 말씀 안 되겠습니다. 자, 20번. 외부효과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시장 외부 외부효과. 2번. 정의 외부효과는 발생하면 님비 현상이 발생한다가 아니고 그렇죠. 핀피, 플리즈, 제발, 인마이, 프론트야드, 우리 집 앞마당의 개발 유치 들어오세요. 자, 21번. 부동산 투자 기대 수익률과 위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4개가 틀렸습니다. 자, 1번. 부동산 투자는 채택되기 위해서는 요구 수익률이 기대 수익률보다 커야 한다. 반대죠, 반대? 기대 수익률이 커야 되죠. 틀렸고. 2번이 맞고, 그 다음에 3번 틀렸습니다. 투자자가 위험 회피, 보수적일수록 표현 편차, 위험, 기대 수익률, 수익 관계를 나타내는 투자자의 무차별 곡선 기울기는 완만해지는 창 모양이 아니고 가파라지는 방패가 되어야 합니다. 자, 이거 창 모양으로 생긴 이런 공격적인 사람, 방패 모양으로 생긴 보수적인 사람 이렇게 돼야죠. 이렇게. 그래서 더 가파라지지 완만하게 되면 창이라. 창 모양 생긴 것이 공격적이고 여기 보수적입니다. 보수, 수성. 돈 버는 것보다 지키는 게 어렵다 하죠. 수성, 방패. 다음 4번. 투자 위험과 기대 수익률은 부여관계다. 아니지. 저위험이면 저수익, 내려가면 내려가고 고위험이면 고수익, 올라가면 올라간다. 비례다, 비례. 하살표 방향 중요합니다. 그 다음 5번째. 무위험 수익률의 상승은 투자자 요구 수익률을 하락시킨다. 이게 우리 요구 수익률을
워낙 중요하니까 둘로 나눠서 리스크 프리, 무위험 수익률인 정기예금이자 리스크 프리미엄, 위험 할증률 둘인데 이게 정기예금이자인데 무위험률이 상승하면 당연히 요구 수익도 올라가지. 내려간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2번. 자, 22번 같은 계산형. 이걸로 연습을 자꾸 하시면 아주 유익합니다. 다음 자료를 통해서 산정한 값을 틀린 것은. 자, 동계산은 T로 시작해서 T로 마무리. 자산이 얼마다? 10억. 부채는 6억이 지분이니까 4억이 부채겠지. 원본 3개고 과실 3개. 자, 과실 3개. 순영업소득이 얼마냐? 세전 현금 수지가 6천만 원이고 그 다음에 부채 서비스가 얼마냐? 4천만 원이다. 그러면 순영업소득이 1억 맞습니까? 제가 오른쪽 왼쪽 돈이 같아 했습니다. 과실도 같죠? 오른쪽 두 개 합치면 과실 이렇게 같이. 원본도 10억, 4억, 6억 같은 거지. 원본도 같고 과실도 같습니다. 순영소득. 그럼 이 속에서 거의 다 답이 나오기 때문에 틀린 걸 찍으라. 자, 요거 10억 분의 1억. 그러면 10억 분의 1억은 몇 프로? 10%죠. 종합환원율이 10%야. 엄마 10%야. 4번. 종합자본환원율이 8% 땡 틀리죠. 엄마가 10%다 이 말이지. 엄마 돈, 아버지 돈. 순소득 성수는 이것 물건하면 시면 되지. 1억 분의 10억 10 맞고. 세전성수는 이걸 뒤집으면 되죠. 6억 나누기 6천 10 맞네. 부채 감당률은 순영업소득 풀어가지고 부채 서비스 4천만 원을 갚는데 2배 반 갚을 수 있다. 2번 반 갚을 수 있다. 맞지? 이거 벌어가지고 빚 갚는 거 당연합니다. 벌어서 빚 갚고 나머지 내 돈이다. 이렇게 항상 계산합니다. 그래서 이거 뭐 순두부 이렇게 안개하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순영업소득으로 전체 큰 흐름에서는 그렇게 가야 되니까. 자, 23번. 부동산 투자분석 기법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은 부동산 투자 기간 동안 현금 흐름을 반영하지 못한다. 할인 현금 흐름은 할인하죠. 할인. 화폐 시장 가치, 이자 요소 고려 하기 때문에 현재 가치 구한다 해야 됩니다. 반영하지 못한다 하는 말이 틀렸어요. 반영하지. 자, 그 다음에 24번. 포트폴리오 이론에 따른 부동산 투자의 포트폴리오 분석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4개 틀렸다. 자, 1번. 인플레이션, 경기 변동 등의 체계적 위험은 분산 투자를 통해서 제거 불가능이죠. 시장 체계는 그대로 감수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 투자 자산 간의 상관계수가 플러스 1보다 작을 경우 포트폴리오 구성을 통한 위험 감소 효과가 나타난다 해야 되는데 안 난다. 틀렸지. 플러스 1만 아니면 마이너스 1까지 가면서 위험 제거가 나타나죠. 분산 효과. 그 다음 3번. 두 개의 투자자산 수익률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일 경우 상관계수는 마이너스지. 서로 다른 방향으로 가면 마이너스죠. 반비례. 플러스 땡 틀렸지. 4번은 맞습니다. 5번. 포트폴리오에 편입되는 투자자산 수를 늘림으로써 체계적 위험을 줄인다. 땡. 감소하는 위험은 비체계적 위험이다. 그치? 틀렸다. 비체계적 위험이다. 자, 25번. 화폐 시장가치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3번. 5년 후 주택 구입 자금 필요 3억 모으기 위해서
월말 불입에 의한 적금액을 계산하고 싶다. 3억 원의 연금 현가의 수를 곱하여 구한다. 자 봅시다. 현금이 미래에 3억이라는 돈을 모으기 위하여, 그럼 미래 가치를 아는 거죠. 그 다음에 매기 불입해야 할 적금을 알고 싶다 이랬으니까 연금을 구하고 싶다 이 말이죠. 그 용어 그대로 쓰면 돼. 그대로. 미래 금액을 알고 연금을 알고 싶다. 이게 우리 감채 긴계수 곱하면 되지. 감채액 미래 가치를 알고 기금 연금을 구하고 싶다 이 말 아닙니까? 감채 긴계수를 곱해야지. (26번) 부동산 투자와 관련 재무 비율과 성수에 관한 설명이 틀린 것은, 자 2번 동일한 투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세전 성수가 세후 성수보다 크다. 자 우리 가유순 세세할 때 세세 하면 대체로 이게 2억이고 요게 1억이다 하면 영업소득세가 1억이겠죠. 세전이 일반적으로 크죠. 세후보다 세금을 뺐으니까. 근데 성수는 반대입니까? 성수는 이게 역수이기 때문에 얘가 세후 성수가, 이 성수가 오히려 큽니다. 세후 성수가 크다니까. 근데 세전 성수가 크다 했으니까 틀렸지. (27번) 대출 상환 방식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 모두 고른 것은, 자 기억, 니은 틀렸습니다. 기억. 상환 첫 해의 원리금 상환액은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 2, 원금 균등 상환 방식보다 적다 해야죠. 크다. 땡. 그 다음에 니은 최정, 점정 상환 방식의 경우 미래 소득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는 은퇴 예정자는 돈 많이 벌 때 많이 갖고 나중에 적 갚는 체감, 원금 균등 상환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틀렸다. 니은도 틀리고. 디귿, 리얼이 맞습니다. 자, 28번. 부동산 관리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5번에 5번. 경제적 측면의 부동산 관리는 대상 부동산 물리적 기능적 하자. 물리적 기능적 하자 유무는 기술적이지. 경제가 아니다. 경제는 돈 틀렸지. 자, 29번. 부동산 마케팅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2번. 고객 점유 마케팅 전략이란 공급자 중심 마케팅 전략으로 표적 타겟, 표적 시장을 선점하거나 틈새 시장을 점유하는 전략이다. 이것은 STP입니다. STP. STP는 고객 점유가 아니고 시장 점유죠. 수요 곡선은 고객 점유고 공급은 시장 점유 아닙니까? 공급자 중시 경제 이렇게 해야지. STP는 여기에 속합니다. 틀렸습니다. 다른 문장은 우리 이 기본서 수업 후에 전부 다 맞는 거니까 같이 쭉 읽어버리면 되겠습니다. 자, 30번. 건물의 내용 요소와 생애 주기 및 관리 방식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5번. 건물의 관리에 있어서 재무, 회계 관한 시설 이용, 임대차 계약, 인력 관리는 위탁 관리하고 청소를 포함한 그 외 나머지는 전기 보일러 등 소유자가 직접 관리한다. 그러면 같이 하는 거죠. 같이. 이런 건 위탁 관리가 아니고 혼합 관리입니다. 혼합 관리. 혼합. 일부는 위탁시키고 일부는 직접 관리하는 혼합 관리이죠. 자, 31번. 민간이 부동산 개발 방식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3번. 토지 신탁 개발과 사업 수탁 방식은 형식의 차이는 있으나 둘 다 소유권 이전한다. 땡. 틀리지. 신탁이 믿고 많은 걸 맡기니까 형식상 소유권도 넘기지만 사업 수탁 위탁은 소유권 지주가 그대로 가 있는 거죠. 그래서 틀렸다.
자, 32번. 부동산 개발이 다음 같은 5단계만 진행된다 가정할 때 일반적 진행 순서. 자, 진행 순서는 우리 부동산 개발하고 싶습니다. 먼저 생각, 아이디어, 그 다음에 예비적 분석, 그 다음에 부지 확보. 부지가 있으면 그게 앞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있는 부지 구해놓고 나서 그 다음에 실행 단계. 오케이. 경제성이 있으면 금융, 그 다음에 건축. 마지막 마케팅은 시작서부터 끝날 때까지 마케팅 이렇게 하면 된다 했어. 그래서 1번이 답인데 이것도 상식적으로 생각이 먼저 들어야 되고 A 분석 다음에 본 분석하는 게 당연하고 부지가 있어야 구체적 실행 분석할 수 있고요. 오케이 되면 돈 구하는 거 건축 마지막 끝까지 마케팅 이렇게 가는 것이니까 순서를 안 외우더라도 상식적으로도 가능합니다. 33번. 다음 설명한 민간 투자 방식은 시설 준공 빌더 함께 시설 소유권을 정부에 기속 트랜스퍼 사업 시행자가 정해진 기간 동안에 운영권 오퍼레이트 BTO입니다. 2번 답. 주로 두 번째 점 도로 터널 시설 이용과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사회 기반 건설 사업에 주로 사용된다. 우리 그가 되게처럼. 34번. 토지 취득 방식에 따라서 개발 방식을 분류할 수 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개발 방식은 택지가 개발되기 전 토지 위치, 지목, 면적 등급, 이용도 및 기타 사항을 고려하여 택지가 개발 후에 개발된 토지를 소유자에게 재배분 환지 방식이죠. 주고받고. 환지 1번. 35번. 엄청 뭔가 복잡하죠. 현장에서 물론 찍어도 기본 점수 이상 7, 8점 나오니까 찍어도 상관없습니다만은 일단 풀어봅시다. 기준 시점이 2015년 10월 24일이고 우리 시험 날짜하고 비슷했어요. 소재지는 AC, B9, C동 177번이다. 제2종 일반 주거지역 면적 200제곱미터 비교 표준지 A, B, C 123 2종 일반 주거지역 2015년 1월 1일 공시가 제곱미터당 200만 원이다. 그러면 2015년 1월 1일 15년 1월 1일 이게 비교 표준지 사례가 있고 1호부터 약 한 10개월 후에 10월 24일 날 기준 시점이 됩니다. 이 사이에 물가 변동할 수 있겠죠. 우리 항상 비교표니까 사, 시, 지, 계 중에서 사정, 보정, 시점, 수정, 지역 비교, 개별 요인 비교, 그 밖의 요인 비교 이렇게 해서 구하면 되는데 우리 이건 표준지로 출발하기 때문에 표준지는 사정 개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건 필요 없는 거고 아예 시점 수정, 지역 비교, 개별 요인 비교 요 세 개를 하면 되는데 자 시점 수정 집값 가운데 보니까 집값 변동률이 1월 1일부터 10월 24일까지 5% 상승했대요. 그럼 요 5% 상승했으니까 105 이렇게 하면 되지. 원래 100분에 우리 물가 상승 이렇게 해야 되는데 1 더하기 5% 이렇게 되는데 이게 1.05 아닙니까? 1.05 점 넣어도 되고 객관식은 전혀 상관없이 그냥 105 이렇게 해야 돼. 그 다음 지역 비교. 자 지역 요인은 인근 지역에 위치하니까 같은 동네에 살기 때문에 이것도 할 필요 없어요. 그럼 요거 개별 요인 비교 요거 하면 되네. 근데 개별 요인이 대상 토지 가로 도로 조건이 5% 열세 5% 열세 같은 95지 100에서 5를 빼면 95니까 그 다음에 환경 조건은 20% 우세니까 100에서 20을 합치면 120이지 120 100분의 120인데 객관식 그거 쓰나 마나 시간 낭비니까. 그러면 이게 이러면 답이라 이게 답이라. 자 그러면 계산기 들고 105 곱하기 95 곱하기 120 답. 2394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4번이 답이다. 어마어마하게 덩치가 큰 문제인데 안 풀어도 되지만 또 풀 수도 있고 앞으로 뭐
우리 상대평가가 수석제도 나올 때 같으면 다 풀어야지. 자, 36번. 감칙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 아닌 것은, 이건 좀 찾기가 쉬운 건 아닌데, 시장가치, 마켓밸류, 현황기준, 개별 물건 기준, 원가, 비교, 수익 3방식, 마지막에 최유효 이용, 이거는 개념으로서 일반 이론에 나오는 겁니다. 최유효. 이건 전체의 개념이니까 그걸 구체적으로 감칙의 지침으로 이렇게 넣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 개념 이론해서 최유효 이용한 전제로 다 평가합니다. 이렇게 돼 있죠. 물론 시험 현장에서는 쉬운 것은 아니었다. 그 다음에 37번 감칙, 감정평가 방식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3번 임대로 평가할 때는 특산법이 아닌 주된 방식은 임대사례비교법이죠. 옆에 건물이 얼마인지 임대료가 얼마인지 알고 접근합니다. 그게 원칙이다. 임대사례비교법. 자 38번 부동산 공시 관한 법령상 공시가격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4번 표준주택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중에서 각각, 자 공동주택은 표준 안 씁니다. 징검다리가 필요 없다 했죠. 바로 전수조사 가능하므로 국장 책임하에 전국에 있는 한 방에 풀적되어서 공동주택 가격 이렇게 해서 바로 결정한다 했죠. 바로 공동주택 가격 한 방에 결정 공시 간단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39번) 다음 감정평가 방법에 관한 설명 중 가로에 들어갈 내용은, 원가법은 대상 물건 재조달원가에서 감가수정 누계액을 차감하여 대상 물건 산정한 가액이 우리 적산 가격이다 하고 했죠. 그 다음 거래 사례 비교법을 정할 때는 사, 시, 지, 개, 그치. 그래서 사정 보정이 있고 1번 답이 나왔고요. 그 다음 세 번째 수익환원법은 장래 산정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이나 미래 현금 흐름을 환원, 일본식으로 환원 나누기 하거나 또 할인하여 가액을 정한다. 그래서 이게 원래 이 감칙 조문이 미래 현금 흐름을 할인한다 하는 게 추가 들어간 겁니다. (40번) 드디어 마지막 문제 왔습니다. 부동산 가격 원칙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2번 균형의 원칙은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고 구성요소 결합에 대한 내용으로서 균형을 이루지 못할 때 과잉 부분은 원가법을 정할 때 경제적 강화됩니까? 기능적 강화됩니까? 자기 자신 문제는 기능적 강화되죠. 기능적으로 제 기능을 못하니까 기능적 강화 발생 이렇게 해야지. 타인과 싸움에서 경제 강화이죠. 시장에서는 경제 강화고 자기 자신 문제는 물리적 강화, 기능적 강화 이렇게 나타납니다. 틀렸습니다. 자, 수고 많았습니다.